우리가 얼마 만이죠? 서른 한 두세 살? 그때까지. 그때 처음에 네. 입사한 거죠? 네, 31살에 입사했었으니까 31 그때 살에. 입사하고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좀 작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좀 중견기업에서 좀 일을 해야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좀 아기 키우기도 좀 좋고 할 것 같아서 이제 좀 작은 회사 다니다가 28살에 그동안 번 돈을 다 투자해서 이제 필리핀하고 호주에 어학연수를 갔죠. 그러니까 어학연수라기보다 그냥 그 워킹홀리데이 플러스 어학연수 해서 가가지고 네.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좀 작은 다니다가 회사에서 네. 한 4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 모아갖고 네. 그걸 다 탈탈 털어서 처음에 영어를 아예 못하니까 그냥 이제 필리핀에서 한 3개월 정도 딱 기본만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갈 때는 가서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냥 편도 티켓만 딱 끊고 그냥 갔어요. 와이프를 이제 여자친구일 때 25살 때 만났는데 쭉 만났네요. 딱 보자마자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막 이제 가진 게 없고 학교 이제 막 딱 졸업하던 시기라서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그 전공이 이제 금융과였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취업하면서 이제 막 했던 것 같아요. 좋은데 취직이 안 되고 좀 작은 회사들 금연이 좀 금연 큰 관련 회사 가신 거예요? 그냥? 네, 처음에는 이제 금연은 사실 할 자신이 없었고 어차피 플라스틱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품 설계하는 그런 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 제품을 만드는 데는 대부분 큰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회사를 갈 수 있는 그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됐죠. 그래갖고 이제 좀 작은 회사에서 네. 일을 하다가 그때 네. 5천만 원을 벌고 그 당시에 네, 그때 4년 정도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어떻게 연수를 가겠다 이 생각이 어떻게 든 거예요? 그 이제 자동차에는 이제 대기업이 있고 완성차가 있고 1차 벤더가 있고 2차 벤더가 있잖아요. 근데 1차 벤더를 가려면 그 2차 벤더에서는 자기가 직접 설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벤더를 가려면 무조건 그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스펙조차 안 되니까 지원 기회도 없어갖고 사실 이제 뭐 경력으로 입사 지원을 하려면 토익 점수보다는 실제 영어를 알아듣고 말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 같아서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적어보려고 이제 필리핀에 가서 3개월 딱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이제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편도 티켓만 끊고 공항에 딱 내렸어요. 호주 편도 티켓 딱 끊고. 네. 근데 와, 그게 멋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터닝 포인트였는데. 네.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2시간 동안 배회했어요. 그냥 여행 가방 들고 다니면서 뭐 어디 가겠다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갔어요. 티켓만 끊고. 호주를 처음 가본 거예요. 대단한데. 티켓만 딱 끊고 네. 내렸는데 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막 사람들이 마중도 나오고 했는데 네. 호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데 집도 없이 그냥 비행기 티켓만 딱 끊고 진짜 말 그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A4 용지를 딱 뽑아갖고 네. 그거 하나만 딱 들고 그냥 네. 갔어요. 그다음 여행 가방하고 네. 돈 조금 있었고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때? 그때는 그냥 가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도 주위에서 뭐 워킹홀리데이 가는 사람 많다 그래갖고 그냥 가면은 나도 되겠거니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게 갔는데 그 더운 나라에 있다가 갑자기 호주가 그날 이제 날씨가 좀 추웠거든요. 진짜 찬바람 맞으면서 공항에서 물 하나 사 먹었는데 5불인 거예요. 뭐 사먹어? 물이요. 물. 그래서 500원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물 한 병에 5,000원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면 여기서 진짜 큰일 나겠다라고 싶어갖고 어디서 한국 사람 목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일단 무작정 걸로 갔죠. 저 오늘 호주 처음 왔는데 그때가 새벽 6시인가 떨어진 것 같거든요. 호주 처음 왔는데 잠잘 자리 좀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백패커라는 데를 알려줘갖고 이제 백패커 가가지고 이제 방 찾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뭐 영어도 안 되는데 뭐 방 구해요 하니까 외국인이 막 이러면서 못 알아듣고 막 그래갖고 떨려갖고 필리핀에서 3개월 했지만 그게 아무래도 발음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동양인이 방 구해요라고 하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짜증나잖아요. 말 못하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떨림하고 그런 게 이제 기본이 돼서 그게 지금의 살아가는 딱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 호주 딱 떨어졌을 때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렇게 했는데 네. 이런 거야 못하겠냐 내가. 지금도 그때 막 꿈꾸거든요. 하도 그때 압박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인터넷 카페 가서 막 방도 구하고 이제 막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도 막 찾아보고 이제 어학원도 이제 중요한데 서칭해가지고 시드니 쪽에 이제 막 지오스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다니고 근데 뭐 한 3개월 다녔는데 또 지오스가 파산해가지고 막 별의별 경우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이제 또 군대에서 치사병을 했었으니까 취업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럼 음식 하는데 이런 데 네, 서빙하러.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 오지잡이라고 하는데 현지 잡을 구하려고 이력서 100장을 영문으로 만들어 갖고 프린터를 해서 그 시드니 시내 가갖고 이력서 한 장씩 다 돌렸어요. 막 헝그리잭부터 해갖고 식당에 다. 식당부터 네. 스시샵이랑 헝그리잭이라고 햄버거 집하고 네. 100장을 다 돌렸거든요. 네. 전화가 단 한 군데도 안 왔어요. 그때 호주에 이제 청년 실업이 엄청난 사회적 이슈여가지고 현지 사람도 일을 구할 수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취업이라기보다 이제 알바 자리를 못 구해갖고 이제 한국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은 엄청 페이가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밑에서 그냥 주방에서 일하면서 평일에는 어학원 다니고 이제 갖고 있는 돈하고 주말에 버는 돈하고 합쳐갖고 이제 잘 버텼죠 반년을. 네. 거기 6개월 호주에서 네. 6개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필리핀으로 유턴해서 이제 6개월 배웠는데 무슨 자신감이 없어 이제 이제 됐어. 이제 좀 알아듣고 하니까 이제 어차피 뭐 되게 원어민처럼 유창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한다기보다 잠깐 1년 동안 그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이제 필리핀에 다시 가서 그때는 이제 그냥 어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개인 튜터들 고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끝나고 한국 와서 이제 그 외국인 면접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외국인 면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외국인이 질문하는 수준 자체가 이제 뭐 너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 막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근데 면접 볼 때 옆에 사람이 이제 너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하니까 그때 이제 옆에 사람이 예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죠. 나 붙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내가 여기를 왜 왔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옆에 사람이 예스 하는 바람에 이제 운 좋게 붙었던 것 같아요. 뭐 실력이 있었죠 그때. 네. 그럼 필리핀에서 그렇게 네. 하고 필리핀에서 몇 개월 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한 이제 네. 2달 반 정도? 2달 반. 네, 그럼 처음에- 토탈 해서 한 네. 1년을 그럼 네. 외국에서 1년 좀 안 됐던 것 그렇죠. 같아요. 6개월 네. 정도는 필리핀, 6개월 네. 정도는 호주. 네. 그 6개월 정도 있었는데 더 있고 싶진 않고 6개월 만에 이제 나 됐다. 이제 그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목적이 빨리 자동차 설계를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영어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보다는 거기에 뭐 살거나 이런 생각도 네, 없었고. 전혀 안 해봤어요. 왜냐면 빨리 자동차 설계 기술을 배워서 밥을 먹고 살자 그 목표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여자친구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와이프가 와이프가. 계속 만났던 기다려준 네. 거였네요. 근데 1년 그때는 동안? 와이프는 이제 그 유치원 선생님 하면서 네. 계속 자기 일을 했었거든요. 네. 기다렸다기보다 자기 일하고. 그래도 보고 싶었을 텐데 6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네. 자동차 설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제일 컸거든요. 그거를 진짜 어린 나이부터 하고 싶었는데 기회조차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하려면 어쨌든 그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스펙이란 스펙은 다 하고 전문대를 나왔었는데 이제 학점은행제로 학사까지 다 따고 이제 그 기회들을 일단 만들어 놓으니까 예전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건데 제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조차 이제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게 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바닥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 어떻게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서 네. 나의 지금 컴플렉스를 하나하나 네. 깨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신 네. 거네요. 네. 내가 원하던 자동차 네. 부품 회사에 딱 들어가서 네. 어땠어요?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처음에는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학벌주의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때 이제 같은 파티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아주대 성균관대 아주대 대학원 그리고 저는 전문학사. 그러니까 그 이제 4명 중에 한 명이 이제 같은 이제 중형차 이상을 설계를 했는데 단 한 명도 텃세가 없이 오히려 소형차 쪽에서 또 좀 약간 텃세가 있었어요. 진짜 네. 따뜻하게 대해주고 진짜요? 일도 진짜 많이 가르쳐주고 해서
그게 또 중요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열심히 사는구나 해서 나도 하면은 그러니까 꿈이란 게 생긴 거죠. 여기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언젠가 오겠다라고 해서 4년, 5년 했던 것 같아요. 하다가 어떤 기회가 찾아서 중국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네. 중국을 이제 네. 가기 전에 이런 이제 와이프하고 여자친구를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귈 때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1년이면 120이잖아요. 240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해외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매년. 네, 매년 많이 갔어요. 근데 네. 그 태국 방콕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아주머니였거든요. 근데 그 해외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 우리도 해외에서 살 기회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라고 하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언젠가 그러면은 우리도 해외에서 살 기회가 있으면 살래? 회사에서 만약에 가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좋다고 해갖고요. 네. 회사에서 이제 연구소장한테 네. 이제 중국 상해 모터쇼가 있었어요. 그 이제 갈래라고 할 때 이제 아니 중국 출장 갈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출장 말고 영원히 그냥 갈 수는 없나요? 이렇게 농담식으로 진짜? 했어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중국의 어떤 네. 우리가 확장한다 이런 얘기도 없이 오기 그냥 전에 농담식이었어요. 왜냐면 아, 그분도 약간 누가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농담식으로 그냥 영원히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우습게 얘기했는데 그분도 반 농담 반 진담인지 몰랐는데 연구소장님이 진짜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그래도 예전에 와이프하고 해외에서 살게 되면 진짜 와이프도 살고 싶다고 했고 저는 진짜 찬성입니다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딱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현대가 이제 연태에다가 연구소를 짓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갈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가볼래라고 해서 무조건 가겠다고. 아무 얘기가 없었고 그냥 흘러가는 얘기였나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인사팀에서 오더니 너 중국 가야 돼. 인사 발령 낼 거야. 딱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가기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요? 인사 발령이 날 거라고 너무 얘기를 심하네. 네. 아니다. 오늘 인사 발령이 날 거야. 갑자기 그랬어. 오늘이요? 이러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오늘 우리 인사 발령 난대.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그런 게 어딨냐. 근데 진짜 그날 인사 발령이 났고 이제 한 달 후에 중국으로 가는 걸로. 가게 되고. 갑작스럽게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아예 가는 거였죠 그때. 그때는 처음엔 일단. 저만 갔고요. 네, 네. 3개월 안정화되면 이제 가족이 넘어오는 걸로. 그래서 저는 5월에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6월부터 완전히 가고 가족들은 10월 달에 넘어왔어요. 처음에 막 할 게 없었죠. 중국말을 못하니까 집에만 있고 집 앞에만 조금씩 돌아다니고. 출퇴근도 회사 출퇴근은 이제 네. 운전면허를 따긴 했는데 이제 무서워가지고 운전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차 얻어 타고 다니고 네. 집 앞에서만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점점 과감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편리하게 다니냐고 그 중국 사람들이 타는 그 떼동차라고 그래서 오토바이 사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타니까 차도 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나오는 차를 갖고서 이제 운전해보니까 이제 동네에서만 운전했죠. 그 동네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그런 구간을 제외한 모든 데만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한 20분 내외 거리만. 사고 나면 이제 바로 전화해서 도움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그러면 중국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거였어요? 여기서 연구소처럼 설계하고 카티하고 이렇게 연구소도 했어요? 똑같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자동차들 영업 중국에 이제 한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중국에서 생긴 자동차 회사들. 그 회사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딸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업체들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조금 하고 가서 발표하고 발표는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옆에서 이제 그 중국말로 통역사가 통역사가 번역을 해주고 네네. 간단한 거는 그냥 뭐 엔지니어링 용어들이 다 영어인데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단어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NG 이러면 불량 났구나, 뭐 안 돼, 뭐 이런 거 얘기만 하면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더 많이 이제 그때 품질하고 생산 이런 것도 전부 다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소의 그 설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도 다 많이 해야 되니까요. 왜냐면 이게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장은 아니지만 회사 문제가 생기면 주재원이 같이 그 중국 법인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난 설계만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회사에 대한 예를 들면 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면서 달려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회사를 지키는 사람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 중국에 몇 명이 있었어요, 같이? 한국 사람은 3명 있었어요. 아, 3명. 네. 연구소장, 연구소장은 없었고 없었고. 법인장하고 법인장, 회계 회계,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3명이서 그러면 네. 중국 이 그 회사 직원들도 있었고. 네 중국 직원들 중국 직원들은 주로 뭐 생산 쪽 하는 생산하고 구매하고 구매하고 네 이제 연구소 밑에 직원들하고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아내도 가족도 같이 왔잖아요. 네. 아내는 어땠어요? 처음에 이렇게. 여자들은 네. 이제 처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네. 적응을 잘하면 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중국이요? 아침에 애기 학교 보내고 네. 아줌마- 학교는 그러면 외국인 학교 이런 데 간다? 외국인 학교도 있고 네. 이제 그 국제 학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음. 저희 애는 이제 현지의 그 영어 그러니까 한국 학교로 따지면 그 뭐 영어 학교 유치원? 같은데 영어 유치원? 네,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다니는 영어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그런 데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말이 안 돼서 이제 원래 잘 대기도 길고 그 자리가 별로 없는데 그 운 좋게 와이프가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큰애가 좀 운이 항상 따랐거든요. 네. 갔는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 대기가 2년씩 걸리거든요. 들어가려면. 그리고 한국 사람을 잘 받아주지도 않거든요. 근데 운 좋게 지금 자리가 있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와이프 자리 있대. 그래서 그래 빨리 등록해 해갖고 중국 유치원에 넣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 큰애가 유치원인데 영어로 이제 하는 대화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중국어도 하고요. 근데 기본은 중국어인데 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조금 더 네. 이제 접하기 위한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나름 좀 그 동네에서 좀 방구 엘리트겠네. 좀 낀다는 아, 그런 가정들 예를 들면 막 유치원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면은 모터쇼 하는 느낌 다 막 고급 차들만 왜냐면 그 학비 자체가 중국 사람 막 1년 연봉만큼 되는 비용이 아, 그 유치원이요? 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그냥 대학교 입학금 네. 정도 되는데 그래서 비싸네요, 대학교 비싸요 입학금이. 되게. 어떻게 그 비싼 데를? 근데 회사에서 조금씩은 지원을 지원을 해주고. 일부는 이제 본인 그리고. 부담을 하고 이제 복지가 좋은 데일수록 그런 지원이 많아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금 이제 지원이 있었어 갖고 그래도 이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왜냐면 유학 보내면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유학 갔다 와, 생각하면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는 일석이조네. 근데 아이는. 영어는 사실 어린애기 때문에 영어는 거의 저희는 포기했고 중국어. 중국 애들이랑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두 가지 언어를 같이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릴 때 하면은 몸으로 습득한다는 생각에 그냥 넣었는데 확실히 반년 만에 달라지더라고요. 아이는. 네, 그냥 혼잣말도 중국말로 하고 와. 놀 때도 그냥 네. 자연스럽게 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말인지 한국말인지 처음엔 잘 몰랐었어요. 그냥 막 네. 뒤섞여서 놀다 보니까 근데 자동으로. 잘 적응했네요, 아들도. 네. 진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도 네. 그 중국 학교. 시험을 봐가지고 네. 이제 운 좋게 통과해서 또 이제 그 처음으로 그 이제 영어 국제학교 같은 데가 또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현지인들만 갈 수 있는 데인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선입견이 있을까봐 면접하고 이제 시험 볼 때 그냥 저희는 아예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중국어 선생님이 있어요 회사에. 그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그 선생님 뒤에서 탁 숨어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통과를 한 친구들은 여기다 뭘 붙여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뭐 붙였어요? 붙여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합격을 시켜줬는데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시 탈락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한국 친구들은 막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거기 한국 사람 안 받아줘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저희 애는 운 좋게 정말 또 거기를 붙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나름 이제 약간 반장로로 타면서 그때는 네. 뭐 중국어는 거의 뭐 이제 거의 네, 그냥 원어민 수준으로 하고 그렇게 한국 사람인지 몰랐어요 길 다니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그때 둘째도 그때 둘째는 중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 무렵에 이제 태어났어요. 아 진짜? 한국에서 네. 낳고 다시 온 거죠. 한국에서 네. 낳고 왜 중국에서 안 낳고 한국에서 낳았어요? 의료 시설이나 이런 이런 게 게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나면은 의료보험하고 이런 것도 되고 하니까 한국에서 낳고 왔죠. 그렇다가 돌아왔잖아요. 네. 얼마 정도 회사가 하시고? 이제 어려워져 갖고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 정보를 네. 거기 있으면 좀 누구보다 빨리 캐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조금 위험하겠다. 많은 이제 회사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의식을 또 빨리 느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조금 1년 안에는 내 위치가 좀 애매해지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복귀 신청을 했죠. 뭐 중국 지사가 철수한 건 아닌데 그 전에 위기를-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네. 나 복귀하겠다. 네, 그럴 가능성이 이제 느껴졌죠. 그때 네. 막 한참 철수하려고 막 이제 회사를 내놓는 회사들이 조금씩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 있다가는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서 이제 빨리 한국에 가서 그 한국 그걸 또 잃어버리면 나중에 그쵸.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됐죠. 그때도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뭐 네.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네. 거기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해가지고 아이들도 와이프한테는 네. 얘기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그냥 간다고? 인사발령이 났어. 그래서 복귀하래. 내가 복귀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와이프가 난리를 치니까 몰래 했죠. 원래는 거기 이제 쭉 계속 네. 있기로 했던 건데 원래 아무 얘기 안 했으면 네. 근데 지금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거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때는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복귀를 하고 이제 본사로 이제 다시 온 본사에 거네요. 와서 음. 이제 중국에서 근무하면 주재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월급이 월급을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회사도 조금 네.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근무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경쟁사에서 이제 조금씩 그만두고 싶어 한다라는 의사를 이렇게 조금씩 소문을 냈거든요. 그래서 관련 업종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나갔고 이제 한 두세 군데에서 연락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연봉 주세요라고 그냥 어차피 안 갈 생각으로 얘기했는데 좀 크게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던 회사보다 좀 크게 불렀어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직하게 됐어요. 그럼- 얼떨결에. 그러면